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이 빠져 있고 입지도 뛰어난 신축급의 근린주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물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월세가 무려 588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사실상 8,900만 원으로 30억대의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경매가 또 유일한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신축 건물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영등포에 지금 나와 있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76평, 건물 면적은 13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28억 9,1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23억 1,3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제가 임장을 온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이 물건의 입지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일단 1호선 신길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초역세권의 근린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빠져 있지만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상을 보게 되면 일단 1층, 2층, 3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층에 다중주택 8개 호실, 2층에 다중주택 8개 호실, 3층도 다중주택 8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만 지금 다중주택 24개 호실의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근린주택이겠죠. 그래서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5층도 마찬가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28개 호실이기 때문에 입지도 서울 영등포의 1호선 신길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 물건인데 가구수로만 봤었을 때 사무소 포함해서 28개 호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이라서 제가 이 물건을 또 촬영 온 이유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의 사용 승일은 21년도 3월 12일로 신축급의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고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주차가 지금 현재 3대가 가능합니다. 일단 주차 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주차 1대, 그리고 2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차 라인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3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문제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은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감도 사실 옆면이라고 하면 옆면에 좀 드라이비트라든지 그런 건축 자재로 해서 좀 저렴하게 마감을 했을 텐데 일단 옆면 같은 경우에도 자재도 괜찮은 걸 썼기 때문에 내부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죠. 쭉 쫓아가 보겠습니다. 와우, 대박입니다. 대박. 도시가스가 지금 이렇게 많아요. 24개의 지금 도시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주택은 지금 24개 호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가스도 지금 24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4층, 5층에 지금 사무소가 총 4개 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무소를 또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딱 다중주택 호실만 지금 도시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소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 뭐 도시가스가 따로 별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도시가스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잠겨 있는 곳을 한번 보면요. 306호 지금 하나 잠겨 있고요. 그리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은 1개 호실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공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부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장 오셨을 때 항상 외관 보실 때 도시가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면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너무 좋아요. 사실 뒷면에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건물에 좀 신경을 많이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물건입니다. 일단 뒷면을 전체적으로 봐도 그냥 새 거예요. 그냥 새 거고요. 옆에 보면 사생활 보호라고 해서 이제 가림막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지 하나 지하에 호실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또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뭐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지금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고 전기선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CCTV가 지금 12개 채널이나 지금 되어 있어요. 매립으로 또 다 되어 있고 특히나 이렇게 CCTV가 또 있으면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좋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촬영하는 모습들도 지금 현재 다 보이고요. 옥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옥상이 지금 방수가 다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101호고요. 여기가 이제 108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상으로도 8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실제로 왔을 때도 8개 호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가구수가 많이 빠져 있고 입지도 뛰어난 신축급의 근린주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물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일러실이거든요. 여기도 좀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만 뭔가 좀 더럽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물 새는 흔적은 없고요. 그리고 1층에 제일 중요한 또 타일이나 바닥에 뭐 물이 먹었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위에도 지금 누수 적도 없고요. 타일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되게 특이한 게 우편함이 없어요. 지금 바닥에도 우편물이 쌓여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우편물이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 낙찰 받게 되면 우편함은 좀 제작을 해서 앞에다가 좀 붙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새 거다. 너무 좋네요. 전체적으로 상태도 지금 너무 좋고요. 지금 타일도 그냥 너무 깨끗합니다. 그냥 아예 신축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원래 경매에 내놓져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뭐 법원에 뭐 서류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그 월세로 들어가서 있는 거라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월세 얼마에 거주하고 계세요? 요즘 50이었지. 그럼 여기 혹시 살면서 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취사가 안 돼서. 취사가 아예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전기 꽂아서 하는 인덕션 같은 걸로 하는데 이제 그릇 씻는 거나 이런 게. 싱크대가 없어요? 네, 싱크대가 없어서. 그럼 화장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안에는 없죠. 안 해드세요? 내부에 물이 새거나 뭐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곰팡이는 조금씩 어쩔 수 없죠. 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이 새거나 그런 건 네, 그런 건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윗집에 소리 나서 지금 저희가 탐문을 좀 했습니다. 내부도 사실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보니까 내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치사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했는데 지금 50에 70만 원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증금 자체가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명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2층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205호, 204호입니다. 그리고 쭉 빠져 있어요. 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기도 201호 그리고 20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도 8개 호실. 지금 2층밖에 안 올라왔는데 몇 개 호실이라고요? 16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일러실인데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시설시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싱크대가 조그맣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 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3층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서 바로 임대 주면 되는데 여기 아까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50에 70으로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보증금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한 200~300선 정도로 하고 월세를 좀 더 받는 세팅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50에 70이면 사실 한 달치 보증금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임대 주고, 근데 임대 주는데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임대 사업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임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은 어느 정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올라왔습니다. 301호 그리고 308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8개 호실로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데 현황상으로도 8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인데 아까 2층처럼 동일하게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요. 똑같이 싱크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3층까지 지금 벌써부터도 24개 호실인데 4층과 5층에 또 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도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서울에 진짜 이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도 그렇고. 4층에 이렇게 종이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2층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402호인데 여기도 지금 사무소 용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 열리는데 지금 화장실이랑 싱크대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여긴 좀 마감이 좀 덜 된 곳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동일하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2호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과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싱크대를 놓을 수 있었는데 싱크대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닥트나 아마 이런 부분들만 좀 마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층이 또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올라오는데 타일이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떠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501호가 있고요. 여기도 50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4층이랑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4층이나 5층이나 도면상에 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4층 401호에 공인중개사 종이로 붙여져 있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좀 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내부에 도시가스를 못 찾았어요. 지금 24개만 봤거든요. 그래서 4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렇게 마감이 완벽해요. 완벽해. 건들 게 없어.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되는 곳을 딱 하나 찾았어요. 여기 한 2장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 2곳을 찾았습니다. 이 2곳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하자가 있거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1층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옥상 방수도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좋습니다. 역시 서울이군요. 역시 영등포는 달라요. 딱 나오자마자 저 빌딩 보이세요?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이어서 좀 안개가 좀 끼긴 했는데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일단 방수, 정신 차리고 방수 봐야죠. 방수 깨끗합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좀 보수를 했었던 흔적들도 보이고 방수 잘 되어 있고요. 이 틈새가 또 중요한데 이 틈새로 해서 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럴 흔적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도 깔끔하고요. 이 뒤쪽 라인까지도 지금 방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지금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위에까지는 굳이 확인 안 해도 충분히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078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5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약 28억 9,1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23억 1,3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7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5평 정도 되는 근린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1년도 3월 12일로 신축급의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외부도 마찬가지고요. 옆면, 뒷면, 방수, 내부 복도, 타일 상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예 초신축급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1호선 신길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의도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까지는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역세권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4년 3월 12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이 또 중요하죠. 실제로는 사무소 포함해서 28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상에는 1층, 2층, 3층은 다중주택 8개 호실씩 각각 되어 있고요.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무소 2개 호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실제로 탐문을 통해서 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와 그리고 가구 구성이 달랐을 경우에는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금 계획 꼭 세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황상으로는 원룸이 24개 호실이고요. 사무소가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사무소 2개는 투룸 정도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1개는 1.5룸의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물건의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 45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임차인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50에 70만원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0만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한 1000에 45만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탐문을 통해서 월세 수익을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변에 비슷한 게 없어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985년 준공 40제곱미터 물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에 50 정도로 잡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투룸이라든지 1.5룸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그냥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300에 50으로 한번 계산을 보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원룸 보증금과 월세는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총 보증금이 2억 4천, 월세는 1080만원에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에 200으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금액을 한번 합쳐보면 총 보증금은 2억 5200만원, 그리고 월세는 1280만원에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출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면 20억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옥상 쪽에 있는 타일 2장 정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명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에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 비용 거의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최근에 저희 매니저님이 다가구 주택을 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낙찰받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대금 기한도 통지서도 안 날라온 상태죠. 그런데 3일 만에 전부 다 전화 한 통으로 명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단계별로 또 해야 되는 또 스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도 비용 크게 들지 않고도 명도가 또 가능하니까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명도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입찰 가격이라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유료 경매지 1개월권 무료 이용권을 제가 드리고 각종 자료들도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강의 일정이라든지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초기 실투자금은 3억 4,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가 약 29억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취득세 포함해서 초기 투자금으로 거의 30억대 투자할 수 있는 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지만, 경매는 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서 레버리지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경매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약 20억 8천만 원에 5%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856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자만 856만 원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물건 또 월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월세 충당하고도 실제 순월세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80만 원인데 사실 월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 비용까지도 저희가 받고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들 빼고 나머지 차익분도 우리가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호실당 한 8만원 정도 잡았을 경우에는요, 총 관리비는 약 224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관리할 비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차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월세 외에 관리비 수익만 약 164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월세 1280만원에 관리비 수익 164만원을 더해보니까요, 한 달 월세와 관리비 수익이 1444만원 정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이자 856만원을 제외해야겠죠. 순월세가 무려 588만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588만원은 실제로 그냥 들어오는 월세가 아니에요. 월세가 들어오고 관리라든지 이자라든지 다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게 588
588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소득이 있던지 간에 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월 순수익 588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후라든지 아니면 월세 현금 흐름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관심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보게 되면 초기 투자금이 3억 4,1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보증금 2억 5,200만 원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8,900만 원입니다. 순월세 588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8,900만 원을 하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79%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순월세 588만 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사해서 월세 수익이 더 높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꼼꼼히 임대 수익을 확인하신 뒤에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900만 원으로 약 30억짜리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전세를 과하게 세팅을 해서 실제 투자금이 8,900만 원이 아니고요. 전부 다 월세 세팅했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전세가 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주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8,900만 원으로 30억대의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경매가 또 유일한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